이번 동영상에서는 선형회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형회귀는 샘플들을 정합하는 직선을 찾는 것으로 간주하면 좀 쉬운데요. 직선을 찾는다는 것은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행렬 연산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퍼셉트론에서 사용했던 경사하강법을 적용해 봅니다. 퍼셉트론 파트를 보지 않았다라고 가정하고 처음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설명된 예제에 대한 C 코드 및 파이썬 코드를 제공을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정확 과정을 단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텐서플로우 코드도 함께 제공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회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키랑 몸무게를 조사한 표인데요. 이때 조사되지 않은 키에 대해서 몸무게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160, 키에 160이 없는데 키가 160일 때 몸무게는 얼마입니까? 이거를 예측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사된 값들을 오른쪽과 같이 플로팅을 합니다. 가로가 키이고 세로가 몸무게일 때 이 값들에 대한 좌표쌍을 표시를 동그라미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좌표쌍들을 잘 지나는 그러한 직선을 하나 찾습니다. 그러면 임의의 키에 대해서 몸무게가 얼마인지 답변할 수 있습니다. 선형회귀는 이렇게 직선을 정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키와 같은 변수를 독립변수라고 얘기하고요. 이 독립변수에 의해서 정해지는 몸무게 같은 값을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점이 3개가 있고요. x1, x2, x3, y1, y2, y3 이렇게 점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점의 좌표는 0, 1이고요. 두 번째 점의 좌표는 1, 3, 세 번째 점의 좌표는 2, 2가 2입니다. 이 세 점을 잘 지나는 정합하는 직선을 하나 그어 봅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떻게 긋냐면 이 x1, y1을 지나면서 x2, x3 사이를 지나는 그러한 직선을 대부분 긋습니다. 그런데 선형회귀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그어집니다. 절편이 요 가운데고요. 1.5가 되고요. 기울기는 한 칸, 두 칸, 한 칸.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A는 2분의 1이고 B는 2분의 3입니다. 그러한 직선이 그려집니다. 그러한 직선으로 이 세 점에 대한 정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직선은 이 세 점의 평균을 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AB를 구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이렇습니다.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이 주어져 있고요. 여기에 값을 x1, y1들을 대입을 하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점에 대한 선형회귀에서는 독립변수 x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독립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앞의 키랑 몸무게 예제에서 보면 몸무게에 영향을 끼치는 게 키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독립변수로 키도 올 수 있고 허리 둘레도 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독립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 공식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때는 행렬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행렬의 전체 행렬, 역행렬, 단위 행렬, 행렬의 곱 이런 것들은 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행렬을 이용할 때는 먼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식을 먼저 이렇게 세우고요. 첫 번째 좌표가 x1, y1 쌍이었는데 ax1 더하기 b는 y1. 두 번째 좌표는 x2, y2였죠. 그래서 ax2 더하기 b는 y2. 이런 식으로 3개의 그 직선의 식을 세우고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행렬로 표현을 합니다. x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랑 B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행렬의 그 크기를 보면은 행이 3개고 컬럼이 2개이니까 3바이 2 행렬이고요. 자, AB는 2바이 1 행렬입니다. 2개를 곱하면은 3바이 2, 2바이 1이니까 곱해지면 3바이 1이 됩니다. 자, 오른쪽 Y도 3바이 1이죠. 그래서 양쪽이 그 차원이 같습니다. 자, 위에 하나만 그 전개를 해보면요. x1 곱하기 a 더하기 1 곱하기 b는 y1.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요 첫 번째 식이랑 똑같게 됩니다. 자, 이때 이 부분을 대문자 x로, 이 부분을 대문자 w로, 이 부분을 대문자 y로 나타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w죠. w니까 이 x만 적당히 없애주면은 되니까요. 직관적으로 여기다 x 역행렬을 곱하고 여기도 x 역행렬을 곱해서 w만 남게 하고 싶을 텐데요. 자, 근데 불행히도 x는 3바이 1 행렬이기 때문에 역행렬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역행렬을 가지려면요. 정방 행렬이 돼야 됩니다. 로우랑 컬럼의 개수가 똑같은 행렬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좀 트릭을 사용을 하는데요. 자, x에다가 x 트랜스포즈를 곱합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도 마찬가지로 왼쪽 편에 x 트랜스포즈를 곱해야 되겠죠. 자, x 트랜스포즈는 차원이 어떻게 되냐면 x가 3바이 2니까 x 트랜스포즈는 2바이 3이 되죠. 그래서 가운데 3이 없어지면 이 계산 결과는 2바이 2가 됩니다. 예, 계산 결과는 정방 행렬이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대각을 기준으로 양쪽이 값이 동일합니다. 예, 대칭 행렬이 되고요. 시메트릭 행렬이 됩니다. 자, 이 결과물이 정방이면서 대칭 행렬인 경우에는 인버스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인버스를 취해 주는 거죠. 자, 인버스 행렬을 양쪽에 곱해 줍니다. 자, 그러면 얘랑 곱하기가 되고 나서 단위 행렬이 되고요. 단위 행렬이랑 w를 곱하면 w만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w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실제로 x1, x2, x3, y1, y2, y3를 이렇게 값을 행렬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a랑 b는 2분의 1, 2분의 3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계산을 해 봐도 되고요. 파이썬 프로그램이 가능하면 코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을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라고 하고요. 파이썬으로 코딩을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요 아래 유튜브 링크에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요 행렬, 전체 행렬 곱하기 x를 했을 때 2바이 2 행렬이 나왔는데요. 자, 이 2바이 행렬은 지금 현재 독립변수 x가 1개죠. 예, 1개니까 여기에 더하기 1을 해서 이 크기가 2바이 2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독립변수의 개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이 행렬의 크기가 커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계산이 많아지게 됩니다. 네, 현실적으로 계산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방법이 세 번째 방법인데요. 네, 다음과 같습니다. 자, 주어진 데이터의 평균을 지나는 직선과 y값, 종속 변수죠. y값과 그 차이가 전체적으로 최소가 되도록 하는 직선을 구합니다. 자, 그림에서 다시 설명하면요. 자, 평균점이 이 녹색인데 이 녹색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 긋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 x에 대해서 정답은 x1인 경우에 정답은 y1인데요.
이 직선상의 값으로 대답을 하면 요만큼이 에러가 되죠. 자, 요만큼이 에러가 되고요. x2에 대해서는 x2인 경우에 y2가 정답 3이 되어야 되는데 직선상에 있는 점으로 대답을 하면 2가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또 에러가 되죠. 자, 세 번째 좌표도 마찬가지입니다. x3일 때 y는 여기인데요. 2인데요. 직선상에 있는 점으로 답변하면 요만큼이 에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에러들의 합이 절대값 합이 또는 제곱한 것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A랑 B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에러들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직선상에 x1을 넣었을 때 직선상의 값은 ax1 더하기 b 그리고 원래 나와야 될 값은 y1이죠. 그래서 이들을 빼주고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되지 않도록 제곱을 해줬습니다. 자, x2를 넣었을 때는 직선상의 값이 ax2 더하기 b 마이너스 y2 또 역시 제곱을 해줬고요. 더하기 x3에 대해서는 ax3 더하기 b 마이너스 y3 그것에 제곱을 해줬습니다. 다 더해주고요. 자, 그리고 앞에 2분의 1을 뜬금없이 좀 곱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쓴 거를 기호를 써서 더하기 기호를 쓰면은 이렇게 간결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정답 y, 그 다음에 직선상에 있는 값 y hat, y 빼기 y hat 제곱해주고요. 그것들을 점 3개에 대해서 더해주고 마지막에 2분의 1을 곱해줬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목적은 이 값을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때의 A랑 B를 구하는 거죠. 자, 해결 방법은 이렇습니다. A를 임의의 값으로 설정을 하고요. A를 계속 바꾸어 봅니다. 자, B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데요. 자, 요 말을 식으로 바꾸었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원래 A가 어떤 값이 있었는데 거기에 임의의 값, 자, 임의의 값을 임의의 작은 값이라는 의미로 델타 A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값 하나입니다. 자, A의 아주 작은 값을 더해서 다시 A에 집어넣습니다. 업데이트를 합니다. 자, 요 식이 요 뒤에 위에 있는 두 말이랑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런데 무작위로 그 델타 A를 정해주면 정답을 언제 찾을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합니다. 델타 A를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0.1을 곱해주고요. 곱하기 y 빼기 y hat. 자, 요 i는 이래서 3까지겠죠? 그리고 곱하기 입력 xi. 자, 이렇게 결정해 주고요. 자, b 절편인 b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똑같고 xi 대신에 1을 곱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제대로 된 A랑 B를 찾아갈지 좀 의아한데요. 자, 이것을 직접 코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C코드로 작성된 코드인데요. 한 줄 한 줄 살펴보겠습니다. 자, X는 012, Y는 13이죠. 01, 13, 22 이렇게 세 개의 좌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불리우는 녀석인데 0.1로 줬습니다. 이게 마법의 작은 수 0.1을 곱해줬고요. 곱해주는 0.1을 세팅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A랑 B를 임의의 값으로 주기로 했는데 A는 0.1로 세팅을 했고 B는 0.0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더해야 하는 값을 델타 A, 델타 B 변수를 선언을 했고요. 자, 멈추는 시점을 자동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그 previous 에러를 큰 값으로 좀 설정을 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반복을 하는데요. 반복을 하는데 샘플 개수가 3개이니까 그 3개에 대해서 앞서 살펴본 식대로 코드를 넣어줬습니다. 자, y hat은 a 곱하기 xi 더하기 b죠. 자, 그러면 델타 a는 y 빼기 y hat 곱하기 입력 x.
자, 델타 B는 y 빼기 y의 곱하기 1이죠. 자, 앞에 봤던 식을 그대로 코드로 옮겨놨습니다. 자, 이것들을 샘플 개수에 대해서 다 누적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요. 업데이트는 A는 A 더하기 0.1 곱하기 델타 A. 자, B는 B 더하기 0.1 곱하기 델타 B.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아래 코드는 종료를 처리하기 위한 코드인데요. 자, 현재 계산된 W랑 그 A랑 B에 대해서 원래 나와야 될 값이랑의 차이를 현재 계산된 기울기 A랑 B에 대해서 y 햇을 구하고요. 그 y 햇이랑 원래 나와야 될 값의 차이의 제곱을 구해서 그 값이 결국 에러가 되죠. 그래서 그 값이 얼마인지를 계속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현재 계산된 에러 값이랑 이 이전 단계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전 단계에서의 에러의 차이를 구해서 그 차이가 굉장히 작아지면 그 업데이트를 종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요. A는 0.5에 근접하게 나오고요. B는 1.5에 근접한 값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자, 정말로 이렇게 나오는지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더욱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동작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식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이 2라는 식은 AB에 관한 식이죠. 그래서 2분의 1 시그마 y 빼기 y 햇의 제곱. 자, y 햇은 안에 들어가 보면은 A랑 B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제곱을 풀어 헤치면 이 식은 결국 A 제곱에 대한 식이 될 수도 있고 또 B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B의 제곱에 대한 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A에 대해서 그래프로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인 이러한 그래프가 됩니다. 자, 이때 최소가 되게 하는 이 그래프를 최소가 되게 하는 지점은 바로 이 지점이죠. 자, 이 지점을 찾아가는 방법이 처음에 A 값을 임의로 주기로 했습니다. 자, 만약 처음에 임의로 준 A 값이 AL이었다면 더해야 되는 델타 A는 양수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오른쪽으로 업데이트 되겠죠. 자, 만약에 처음에 임의로 줬던 A 값이 AR이었다면 자, 정답의 오른쪽에 있죠. 그러면 델타 A는 음수여야지 왼쪽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 곧바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컴퓨터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자,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기울기, 그레디언트입니다. 자, 이 점에서 기울기를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 점에서는 기울기가 이렇게 됩니다. 자, 기울기의 부호를 보면 얘는 음수고요. 얘는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기울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양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 플러스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음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갱신 방향은 일단 기울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울기가 크다라고 하면은 정답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진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업데이트 되는 값이 아주 작아지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기울기, 마이너스 기울기에다가 아주 작은 값을 곱해줍니다. 자, 델타 A는 기울기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아주 작은 값.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자, 이것을 일반적으로 쓰는 기호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아주 작은 값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에타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기울기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델타 A를 결정을 해서 업데이트 해 나가서 결국 최소가 되게 하는 그러한 그 A를 찾는 방법을 경사하강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Gradient Descent Method고요. 자, 처음 위치가 여기였다고 했을 때 정답을 찾아가는 중에
계속 기울기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작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일은 이 기울기만 미분값만 구하면 되는데요. 자, 미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합니다. 2에 대해서 a로 편미분해라 라고 하면, 자, a는 그대로 써주고 2에 대한 식을 써줍니다. 자, 상수 앞에 나오고요. 자, 다 더한 다음에 미분하거나 미분한 다음에 더하나 같기 때문에 이 서메이션 결과도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얘를 미분하면은 2가 앞으로 튀어나오고요. 2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요걸 그대로 한번 써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얘를 미분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2와 2분의 1은 상쇄해서 없어지고 남는 것이 시그마 y 빼기 y햇 남았고요. 자, 이 부분을 a로 미분하라고 하면 yi 햇은 ax 마이너스 b니까, 자, a로 미분을 하게 되면 x 마이너스 xi만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식이 되고요. 자, b로 미분한 경우에는 여기를 이 부분에서 이게 b로 바뀌는 거니까 b에 대한 계수 마이너스 1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a는 a 플러스 델타 a로 a를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는데, 이때 델타 a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정답을 찾아간다 라는 것이고요. 자, 이 미분한 값은 계산해 보니까 y 빼기 y 햇 곱하기 마이너스 xi였는데, 자,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어서 두 개를 상쇄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그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b도 마찬가지인데요. b는 b 플러스 델타 b인데 델타 b를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xi 대신에 b 같은 경우는 1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살펴본 선형회기는 입력, 그 다음에 출력, 이렇게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라고, 신경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활성 함수는 선형 함수가, 항등 함수가 사용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로 회기는 평균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자, 이것을 잔차라고 하고 이 부분을 회기라고 합니다.